2025년 7월 6일 일요일 오후 서울의 한 공연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트로트 황태자 신유의 단독 콘서트. 그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팬들로 가득 찬 객석은 이미 시작 전부터 축제의 분위기였다. 공식 일정표에는 오직 신유라는 두 글자만 빛나고 있었고 그 어떤 특별 게스트나 깜짝 이벤트도 예고되지 않았다. 그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한 가수의 동무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한 편의 드라마가 아무런 예고 없이 상영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몇몇 예리한 관객들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다. 무대와 가장 가까운 맨 앞줄, 그러나 화려한 조명이 비껴가는 가장 구석진 자리. 흰 셔츠에 책 넓은 모자, 그리고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린 짙은 회색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려는 듯 그 어떤 미동도 없이 무대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변의 환호성도 들뜬 분위기도 그에게는 닿지 않는 듯했다.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된 작은 속삭임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숨길 수 없는 아우라. 어딘가 익숙한 어깨선과 분위기. 의심의 눈초리들이 그를 향해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문경이야. 가수 강문경 씨가 맞아. 그 순간 객석의 공기는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문경. 늘 조용하고 신중한 이미지. 무대 위에서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필요 이상의 말을 아끼던 사람. 행사장에서조차 자신의 무대가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지던 그가 왜 아무런 공지도 없이, 그것도 연예인석이 아닌 일반석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일까? 심지어 그는 소속사나 행사 측의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숨긴 채 팬카페 계정을 빌려 티켓 오픈과 동시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자리를 예매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자신을 숨긴 채 그는 오직 한 명의 팬, 한 명의 동료, 한 명의 형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콘서트의 열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신유는 몇 곡의 히트곡을 연달아 부르며 관객과 호흡했고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물을 마시던 그가 문득 객석의 한 지점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오늘 제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 한 명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객석은 순간 술렁였다. 예정에 없던 발언. 신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다시 한번 마이크를 쥐었다. 그 이름이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약속이나 한 듯 무대 위 조명 하나가 객석 맨 앞줄 구석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 꽂혔다. 그제야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강문경의 얼굴이 드러났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두 손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찰나의 정적을 깨고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폭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감동이 뒤섞인 거대한 함성이었다. 무대 위의 신유는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끝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가는 이미 붉게 젖어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왔어요. 제가 초대도 안 했는데. 아, 이러면 제가 울잖아요. 울음 섞인 그의 말에 관객들은 웃음과 함께 더 큰 박수를 보냈다. 강문경은 그런 그를 향해, 그리고 팬들을 향해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단 몇 분간의 이 짧은 해프닝은 콘서트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공연장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순간이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예고 없이 찾아온 앙코르 무대였다. 신유는 자신의 애절한 발라드 베인다를 부르며 무대를 돌았다. 노래가 마지막 후렴구로 향하던 순간 그가 돌연 노래를 멈췄다. 그리고는 객석의 강문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강문경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곳은 자신의 무대가 아니었고 그는 오늘 주인공이 아닌 관객으로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스태프가 건넨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신유를 향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내 다시 시작된 반주 위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습한 것처럼 두 사람의 화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신유의 애절한 미성과 강문경의 단단하고 깊은 목소리는 서로를 감싸고 위로하며 하나의 거대한 감정선을 만들어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두 남자가 목소리로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를 귀에 담았다. 음악이 끝나자 공연장은 잠시 동안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한 아이의 앳된 외침이었다. 문경 삼촌, 짱이야.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다시 터져나왔다. 감동과 전율 속에서 신유는 강문경을 힘껏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형, 고마워요. 진짜로. 모든 무대가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향하는 문 앞에서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낸 주인공, 강문경은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떴다. 함께 온 일행도 없이 쏟아지는 관계자들의 인사도 뒤로 한 채 그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한 스태프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붙잡아 물었다. 주인공이 아닌, 빛나는 스타가 아닌 그저 사랑하는 동생을 응원하기 위해 온 형으로 왔을 뿐이라는 그 말.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꾸며낼 수 없는 진심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그 짧은 한마디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강문경 신유 콘서트 실화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런 우정은 몇십 년이 지나도 보기 힘들다.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강문경의 진심이 느껴졌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특히 신유의 눈물과 강문경의 덤덤한 미소가 교차하는 장면은 진짜 우정의 상징처럼 회자되었다. 대부분의 스타는 더 많이 노출되고 더 자주 이야기될 때 존재감을 얻는다. 그러나 강문경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했고 스포트라이트를 피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선명한 빛을 발했다. 그의 조용한 등장은 그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강렬했고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다. 무대는 끝났지만 그날 밤 두 남자가 보여준 진심의 여운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진짜 우정이란 어쩌면 이렇게 화려한 무대 아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서로의 옆을 지켜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음악은 멈춰도 진심은 영원히 울리는 법이니까.